네, 안녕하십니까. 요품 및 금융상식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 우편물의 종별 접수 요령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지난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셔야 돼요. 지난 강의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국제 우편물의 종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국제 통상 우편물의 7가지와 그 다음에 국제 소표 우편물에 대해서 뭐 크게 말하면 2가지, 뭐 작게 말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왜 이걸 따로 뽑았냐라고 할 때 실제로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것들이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들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천천히 다 일일이 하나씩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당연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니까요. 국제통상 우편물이 있고요. 국제소포 우편물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국제통상 우편물부터 하는 거죠. 접수 검사 보시겠습니다. 접수 중지 중인 국가행 우편물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접수가 중지됐는데 그 국가의 우편물을 접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여행 금지국 같은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니은 보시면요. 항공 또는 선편, 고무인 날인 하고요. 봉투 가장자리 유색줄이 있는 봉투에 항공 우편물을 사용한다. 뭐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행정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종벌 요건을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금지된 물품이냐. 자, 국제 통상 우편물에서도요. 뭐 서장도 있고 소형 포장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엽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사관도 있고요. 거기에 각각의 금지된 물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맞는지 내용품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각 종별 요건에 맞으면 종별 고무인을 날인해서 하면 된다라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디귿 보세요. 미음 보세요. 수취인의 주소는 단어의 문자 사이에 여백을 남기지 않고 독착 지역에 들어있는 줄과 다른 주소의 구성 요간에 공박이 없도록 촘촘히 기재하고 독착 국가 및 지역과 우편번호는 밑줄을 밑줄을 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거고요. 나머지 뭐 비읍은 여러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죠. 접수 요령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서장, 우편 엽서, 인쇄물 접수. 우리 국제 통상 우편물에서 배웠습니다. 그때요. 접수 우편물의 검사에는요. 당연히 도착 국가가 어딘지, 접수 중지 국가가 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고요. 항공, 선편 등 운송수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품은 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해.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죠. 순서대로 하나씩 봅니다. 당연히 국가 확인하죠. 운송수단 확인해야죠. 금지 물품 있는 거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요건 확인하고요. 자, 중요한 거 있죠. 중량 확인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구 접수 처리를 볼게요. 무게, 중량 역시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여기 나온 것만 해보시죠. 2kg 상관없고요. 인쇄물은 5kg. 이런 거 이내인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요금을 적용하여 우표 또는 증지를 붙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서장, 그 다음에 앞에 나온 서장하고 그다음 우편 엽서, 인쇄물 접수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죠. 국제 통상 우편 것 중에요. 근데 지금 니은에는 따로 뭐가 빠져 있습니까?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의 접수가 따로 빠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은요, 접수 요령이 앞에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시죠. 접수 시에는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 원래 우편 자료가 뭡니까? 개별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한 자료 안에 모아두는 거니까요. 요 자료를요,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등기 취급의 경우에는요, 도착국가 등기로 발생 가능한 나라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은요, 등기 취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국제 우편자료에 우편물을 넣도록 하되 접수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자료 미확보 등 부등이한 경우에는 국내 우편자료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국제 우편물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체결할 수 있다는데 뭐 이건 그냥 내용 정도만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확인을 같이 하시죠. 자, 주소 기재용 꼬리표를 몇 장 작성한다고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2장 작성합니다. 주소 기재용 표지를요. 그래서 한 장은 우편물에 붙이고요. 자, 다시 한번 한 장은 어디요? 우편물에 붙이고 한 장은 우편 자루 목에 묶고 복인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2개를 해서 어디다가요? 안에다가도 하나 붙이고 밖에다가도 하나 붙이고. 이게 바로 앞에 나온 통상 우편물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요금은 우편 또는 우편 요금 인형 증지를 주소 기재용 꼬리표
뒷면 또는 우편물 표면에 붙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가능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바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통관 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를 작성하여 붙이게 하고 내용품의 가액이 300 SDR 초과일 때는 세관 신고서에 한다. 자, 여러분들 이건 아까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렇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중요해요. 그때 기준이 뭐라고요? 기출도 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예요. 또한 이상의 가격일 때는 얼마요? 어떤 뜻이요? 이렇게. 이하의 가격일 때는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시 한번 나오는 것들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할 때 확인하시고요. 자, 앞에 이제 넘기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앞에 서장, 그 다음에 엽서, 그 다음에 인쇄물은요. 그렇게 특별히 안 했죠. 근데요.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은 특별하기 때문에 따로 뽑아서 중요한 내용들을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주소 기재용 꼬리표를 2장 붙이는 거 중요하다 그랬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맨 밑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맨 밑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고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유일하게 얘만 따로 무엇인가를 더 부과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 뭐라고 나왔죠? 통관 회부 대행 수수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이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통상 우편물과 다르게 뭐요? 통관 회부 대행 수수료 2,500원을 징수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우편 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을 따로 뽑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우편물을 넣은 국제 우편 자료를 다시 국내용 우편 자료에 넣어 국제 우편 물류센터 또는 부산국제우체국으로 발송하되 국명 및 손단증에 M을 표시한다. 반드시 M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7가지 중에요. 서장, 엽서, 그 다음 인쇄물 했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뽑아서 뭐 했죠?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 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여러분들 3가지가 더 남았죠? 그때 5번째 나온 게 뭐죠? 이제 소형 포장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의하고 항상 연계돼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형 포장물의 접수는요. 접수 우편물의 검사, 도착 국가, 중량 범위, 소형 포장물소의 요건, 포장 상태. 이건 뭐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자, 무게 계량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 똑같이 나왔네요. 역시 소형 포장물도요. 300 SDR 이하일 때는 CN22, 초과일 때는 CN23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기도 적용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 보시면요. 시각장애용 점자 우편물의 접수입니다. 시각장애용 점자 우편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점자 우편물 표지를 붙이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항공으로 발송할 때는 항공부가 요금에 해당하는 요금 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왜 이런 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모두 이 이외의 것은요. 모두 이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예요? 시각장애용 점자 우편물의 접수는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항공 부가 요금에 해당하는 요금만 산정하고요. 나머지는 뭡니까? 이외에는 다 면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로 접수할 때 등기 취급 수수료도 당연히 무료예요. 왜요? 뭐만요? 항공 부가 요금만 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시각장애용 점자 우편물의 접수를 따로 빼는 겁니다. 항공서관은요, 특별히 뭐 그런 요건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항공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요건, 그림으로 저번에 지난 강의 때 보여드렸지만 그 요건이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접수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국제 통상 우편을 했으니까요, 국제 소포 우편물을 하겠죠. 그럼 접수 요령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뭐 접수 시 확인 및 검사 사항 보시면요, 도착 국가는 우리나라와 소포 우편물을 교환하고 있는 나라인 거. 통상 우편물만 교환할 수도 있고요, 소포 우편물까지 교환할 수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접수 중지 중에 있는 국자는 거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내용은 금지 물품이 아닌가?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용적 및 중량 제한에 저촉하지 않는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포장은 안전한가? 주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때요. 맨 밑에 보시면요.
검사 결과 잘못을 발견했을 때, 즉 이 요건 중에 하나 이상이라도 확인됐을 때, 접촉됐을 때는요, 보완을 요구하며 만약 불응 시는 접수를 거절해 보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뭐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하고요.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뒤에 있겠죠. 국제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 작성 및 첨부. 자, 여기서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발송인으로 하여금 국제 소표 우편 주소 기표지를 작성하여 소표 우편물 외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인다.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국제 소표 우편물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다. 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보세요. 국제 소표 우편물, 지금 배우는 주소 표기지에는 도착 국가에 필요한 서식, 송장이라든지 세관 신고서가 이미 포함되어 있대요. 주소 기피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필요한 서식이 주소 기표지에 다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발송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도착국가에서의 통관 수속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할 수는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상업 송장, 수출허가서, 수입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건강 증명서들은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첨부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송장과 세관신고서 같은 것은 이미 포함됐으니까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국제소포 우편물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유의사항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발송인 주소 기표지를 기재할 때에는 왼쪽 아래 부분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자, 다시 한번요. 왼쪽 아래 부분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대요. 이건 반드시 기록해야 된대요. 이 지시사항은 도착국가에서 배달 붙는 시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소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에 발송일로부터 반착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되므로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지시사항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야 됩니다. 왼쪽 아래 부분에 지시사항란을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지시사항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요거하고 연결된 거 한번 보실게요. 그 뒤에 이제 넘어가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히 확인해 볼 거고요. 소표 우편물이 배당 불능일 경우에는 적용할 취급 방법을 발송인 주소 기표지에 표시할 때는 해당 란에 X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대신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뭐를 첨부할 필요 없다고요? 송장 및 세관 신고서는 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국제소표의 주소 표기지에는 도착국에서 필요한 서식이 이미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주소 기표지에 뭐가 기록되어야 되죠? 이것들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해보세요. 발송인이 작성 제출한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물의 약호, 우편물의 총 중량과 요금, 접수 우체국명, 접수 일자 등을 접수 당사자가 명확하게 기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편물의 총 중량과 요금이라고 했습니다. 총 중량을 재서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면요. 세관 신고서가 그 안에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게 CN22가 되든지 CN23이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로 붙일 필요가 없는,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주소 기표지에 약호 여러분들 뭐 아마 지난 강의들에서 방에서 한번 봤을 거고요. 우편물의 총 중량과 요금, 접수 우체국명, 접수 일장 등은 당연히 기록해야 되죠. 자, 이 경우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국제소표 우편물입니다. 100g 미만의 단수는 100g 단위로 절상한다. 또 나왔죠. 예를 들어 소표 우편물의 중량이 5kg 740g라는 경우에 5,800으로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주소 기표지의 소표 우편물의 중량과 요금은요. 정정이 불가하며 오 기재 시에는 아예 제작성을 해야 된답니다. 거기다 뭐 줄긋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만큼의 요 원칙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소 기표지의 제2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괜히 줄쳐놓은 게 아닙니다. 접수 우체국에서 접수 근거로 보관하고요. 자, 이면은 어디서 보관하고요? 주소 기표지의 이면은 접수 우체국에서 보관하고요. 나연이 3면은요. 자, 외우셔야 돼요. 3면은 어디에? 발송인에게 교부하며 발송인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면 내지 5, 6면은 소표 우편물에 붙여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외우시죠. 어디 갖고 있으면 돼요? 발송인.
소포를 붙인 우체국,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포 우편물의 내용에 붙이는 것.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면은 접수국에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면은 붙인 발송인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4면 내지 5, 6면은 소포 우편물에 붙여서 보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출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봐보세요. 마지막이죠. 자, 접수 우체국의 보관용은 복사 내용이 희미하도록 더 쓰는 일이 없도록 하며 자르거나. 자, 접수 우체국의 보관용은 뭡니까? 이면이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제보험 소포 우편물의 접수 요령입니다. 접수 검사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내용 나왔네요. 포장을 튼튼히 쉽게 뜯지 못하도록 봉하면인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표 우편물을 끈으로 묶을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 끈이 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봉합니다. 뭐 가장 내용이죠. 그 다음에 통관 검사를 위해 계피하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다시 본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어쩔 수 없이 통관 검사를 위해서 뜯었을 때는요, 다시 제대로 원래대로 가깝게 봉함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요. 국제보험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의 작성 및 첨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보험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의 작성 및 첨부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국제보험 소포 우편물. 자, 지금부터 보시면요. 분명히 여기있습니다. 국제보험 소포입니다. 보통 소포가 아니고요. 요 앞에까지는 다 보통 소포에 대한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험 소포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요. 네. 기표지의 구성, 통관에 필요한 서류 추가, 배달 불능 시의 처리 방법에 관한 지사항 표시 등에서는 뭐 상관없다. 이거는 뭐 똑같겠죠. 그렇죠? 분명히 보통 소포 부분에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같대요? 구성, 주소 기표지, 서류 추가, 배달 불능 시에 관한 지시사항 표시, 이건 다 똑같습니다. 요금과 중량이 정정이 불가능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와보세요. 보험소포물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배웠듯이요. 보험소포 우편물의 중량은 반드시 10g 단위로 표시하고요. 10g 미만의 단수는 10g으로 절상한다고 얘기했죠. 그것을 보통, 그러니까 국제 소포 우편물 중에 그냥 보통 소포냐 보험 소포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당연히 따로따로 확인을 각각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갖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소포는요. 보험이 가능한 그 내용물에 대해서 손해가 있을 때 보험이 가능한, 즉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 때문에 보험 소포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험 가액 기재는 분명히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용품은 반드시 객관적 가치를 기재하고요. 주관적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 갖고 있는 옛 편지지 아니면 돌 이런 거는 객관적 가치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죠. 객관적 가치가 아닙니다. 자, 보험 가액은 소포 우편물의 내용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지만 소포 우편물의 가격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자, 보험 가액은 원화로 표시해야 되는 자, 별표입니다. 보험 가액은 원화로 표시하며 발송인이 주소 기피지에 해당란에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보험 가액은 오기재하도록 지우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연필로 기재한다. 뭘 정정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제작성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죠. 보험 가액은 나중에 수정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연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반드시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발송인이 보험 가액을 오기재했을 경우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주소 기표지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앞에서 깎아는 보의 원으로 아까 보험 가액을 한다고 얘기했죠. 표시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보험 가액을 그렇게 표시하는 것은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본인이 하는 건데. 근데요. 발송 우체국은 발송이 원화로 기재한 보험. 잘 해보냐고요. 발송인은요. 원화로 보험 가액을 기재합니다. 그럼 발송 우체국에서 그걸 본 다음에 이걸로 환산해야죠. 일반 사람들이 일반의 원으로 된 것을 SDR이라는 구편 요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그걸 하는 업무가 발송 우체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구분해 주세요. 발송인이 원화로 보험 가액을 적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체국에서 SDR로 변환해서 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환산할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절상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절상하여 하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은 최고 한도액은 4000 SDR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두 줄 읽어보면요. 소표 우편물의 내용물이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액을 보험 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사기 보험으로 간주한다. 이거 뭐 여기 특별히 여기서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는 국제 우편물 종류의 접수 중에 두 번째인 국제 소표가 있습니다. 국제 소포는요, 국제 보통 소포와 국제 보험 소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국제 소포 주소 기표지와 국제 보험 소표 주소 기표지는 구분이 되고요. 우편물의 번호가 CP로 시작하는 게 보통 소표, CV로 시작하는 게 보험 소포. 이걸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소표 표면에 붙인 주소 기표지는 전산 처리되므로 운송 도중 탈락되지 않도록 잘 부착해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필요시 기표 가장자리에 투명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대신 바코드 부분은 여러분들 전산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끈으로 묶을 때도 끈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끈으로 묶을 수도 있는데요. 역시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 위에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다 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주소 기표지의 크기보다 작은 소포를 접수할 경우 등기 통상 우편을 권하거나 최소한 주소 기표지보다 크게 포장을 해서 접수하도록 한다. 당연한 거죠. 주소 기표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 소형 우편이 이렇게 그럼 이걸 여기다 어떻게 붙입니까? 이걸 당연히 크도록 하거나 아니면 등기로 따로 보내기를 권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얼 당일 주소 기표지를 사용한 접수 내용은 반드시 전산 입력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미국, 프랑스, 호주 등 반송 시 한국평만 가능하므로 반청료가 발생할 우편 요금보다 비싸 민원이 자주 발생하면 유의한다. 이런 건 여러분들 확인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 호주 등에는요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일반 사람들이 유의할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 되겠죠. 자, 국제 보통 소포 운폰의 주소 기피 작성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소 기피지에는 도착 국가에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송인은 통관 수석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틀렸죠? 다시 한번요. 국제 보통 소포 우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소 기피지에는 도착 국가에 필요한 서식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다른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장과 세관 신고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주소 기피지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포함시킬 수,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국제 보통 소표 우편물이기 때문에요. 100g 미만이니까 100g 단위로 절상한다. 보험 소포는 10g으로 절상한다. 반드시 외워두시니까 맞는 얘기고요. 자, 주소 기표지의 2면은 누구 거요? 우체국 거요. 3면은 누구 거요? 발송이 거요. 나머지 4면, 5면, 6면 누구 거요? 그 소포 우편물에 붙여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우편물의 번호가 CP라고 되어 있습니다. CP로 되어 있으면 국제 보통 소표 우편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CV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보험 소표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국제통상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검사 내용이 아닌 거. 여러분들 확인 쭉 해보시면 되죠.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야 되죠. 네, 가격을 확인하지는 않죠. 가격을 하는. 왜냐면 그거는 소포, 즉 국제 소포 우편물에 있을 때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는 거죠. 그 내용물의 보험 가액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국제통상 우편물을 보낼 때 가격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다음에 국제 소포물의 주소 기피 작성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합니다. 국제 소포 우편물입니다. 자, 이번에 확인만 할게요. 발송인으로 하여금 국제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를 작성하게 하여 소포 우편물의 외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해. 당연한 얘기죠. 2번, 국제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X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발송인이 주소 기표지를 기재할 때는 왼쪽 아래 부분은 다시 한번 봅니다. 왼쪽 아래 부분 정확히 이것까지 같이 외워두세요. 지시사항란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거는요. 여기에는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국제보험소포 우편물 접수입니다. 네.
국제 통상 우편물은 그다지 여러분들이 접수 요령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앞선 내용에서 그 중량이나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접수용에서 필요한 거는요, 국제 소포 우편물입니다. 자, 보험 소포 우편물은 특히 포장을 튼튼히 하며 쉽게 뜯지 못하도록 봉합원이 확인한다. 예, 당연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다음에 2번. 소포 우편물을 끈으로 묶을 때는 예,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풀러지지 않도록 한다. 예, 당연한 겁니다. 자, 3번. 통관 회부 대행 수수료 2,500원을 징수한다. 이걸 어디죠? 네. 이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뭐죠? 네. 네. 우편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우편 자료 인쇄물은 여러분들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요. 국제 소포 우편물이 아니고 통상 우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네, 나머지 4번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통상 우편물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 강의 때 우편 금융 상식에 대해서 우편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의부터는 아마 금융 상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상식 때까지는 여기까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